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저는 말씀 앞에서 많이 했지만 사연이 정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계점에 차오르신 이분께 제가 어떤 걸 추천해 드릴지 고민을 해보다가 저의 가장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 봤어요.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때가 저는 취준생 때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치, 우리가 다 그래.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근데 그때 가장 힘이 됐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라는 거였어요. 그 언어 시. 중에도 시. 와우.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였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뭘 봐도 되게 눈물이 나는 시점이어서 여기 지금 울보들만 모여서 방송하고 있어. 이 시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음. 그러니까 결국에 고독이나 외로움을 견디는 게 신한테도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건 당연한 거고 신조차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감정이다라는 얘기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 시를 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시라는 게 좀 거리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공대생에게도 시를 가르치셨다는 일명 시 소믈리에. 시 소믈리에 멋있다. 책 소믈리에로 바꾸자 우리. 책소로 가자, 책소. 정재찬 교수님의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평소에 시를 멀리 하셨던 분들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은 좀 쉽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이 책이 새로 나왔거든요. 네, 올해 2월에 나왔고요. 따끈따끈. 이분이 원래 유명해진 책은 시를 잊은 그대에게 맞아요. 네, 공대생들에게 맞아. 강의했던 걸 모아놓은 이 책으로 먼저 유명해지셨는데 이번에는 좀 대상을 넓히신 것 같아요. 밥벌이, 돌봄, 건강, 배움, 관계 뭐 이런 정말 삶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보편적인.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이분이 어울리는 시와 감상을 함께 적어주셨더라고요. 오, 와, 이거 한 권이 그 자체로 처방전이네요. 네, 맞아요. 맞네. 이걸로 활용해 볼까요? 그래서 이 감정들 중에 사연자분이 겪고 있는 감정도 하나쯤은 꼭 들어가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가져와 봤는데 저는 그중에서 마음 부분의 얘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나 마음의 지하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하실? 네, 그러니까 오. 지하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평소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남들이 오면은 숨겨야 그래. 되는 그런 잡동사니 다 잡동사니들이나 네, 이런 밑바닥이지. 네, 별로 꺼내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창고나 지하실에 넣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없는 척하고 살고 싶은 것들을 우리 마음속 지하실에다가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격지심, 뭐 맞아. 열등감, 상처, 우울 막 이런 거를 우리는 지하실에 넣고 사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가끔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슬퍼하지 않을래.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우울해야 해? 긍정적으로 살면 돼. 뭐 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센터. 맞지? 셀프 센터. 모른 척. 지하실 없는데요. 나 그런 거 없는데? 그래.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마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는 피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다라고 거죠. 말을 하는데 이런 감정이 흘러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멘트 뒤에 덧붙여지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제목의 김경주 시인이 쓴 시인데 어떤 것 같아요?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슬픔은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약간 나를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나? 약간 멈추게 하나? 잘 모르겠네요. 도피디님. 최근에 슬퍼본 적이 없나요? 저는 되게 행복하네. 지하실 없는 척 다행이다. 하는 거 아니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볼 때 많이 울었죠. 맞아. 슬플 때, 슬플 때의 마음. 제가 근데 이 최근에 슬퍼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감정의 진폭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남의 일에는 아니 그게 남의 일이나 남의 이야기에는 되게 그게 있어요. 뭔지 반응인데 알아요. 내 일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개인사적인 감정에는 그래서 와 너무 기뻐도 없고 너무 슬퍼 이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네. 뭐 아니면 그럼 뭐 그런 사실 것 같아요. 뭐야? 좀 요즘 힘들고 우울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울한 걸 슬프다고 하진 않잖아요. 저한테 슬픔은 뭐냐면 약간 좀 투명한 느낌이거든요. 내려놓고 펑펑 운다거나 아니면 울 기력이 없으면은 그 이미지를 떠올려 봤어요. 그냥 베개에 껴안고 침대에 그냥 있는 거지.
그냥 그리고 슬퍼 베개 뭐 껴안고. 그러니까 멍하니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음. 시선을 어디 둘 데 없이. 그리고 그냥 머리는 그냥 막 탁한 느낌으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생각이 안 않고 드는 거죠. 그쵸? 그런 신체적인 반응. 아니면 정말로 가라앉아서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해저 터널을 파는 거지. 나는 더 진짜 안 있어? 되겠다 이러면서 좀 그런 건데 저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다행이네요. 그 거슬러 올라가서 가장 제가 보편적인 경험은 이별이었던 것 같고 약간 뭐 예를 들어 박상현 황동 작가 왔을 때 트와이스냐 이소라냐 이런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이소라? 그때 이소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가사에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음. 가사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기억과 나의 기억이 다른 원래 거. 같이 쓰고 있었는데 찢어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어. 그 일종의 상실감이잖아요. 뭐 그런 쓸쓸함 아니면 꿈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울컥울컥 잘 하거든요. 뭔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야구소녀도 사실 제가 하자고 했던 아이템이었던 거고 슬픔을 아주 제대로 느끼시네. 그러니까 슬픔을 그런 거 거의 있지. 뭐.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맞아요. 종류가 저는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즐거움의 버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아마 슬픔의 버튼도 있을 거야라는 다르죠.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슬프면은 모든 게 다 슬퍼 보여요. 아. 저 예전에 너무 슬펐던 취준생 시절에 음. 용돈도 없잖아요. 근데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금 벌금을 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아, 뛰어가다가 근데 너무 너무 아까웠어. 황당하게 경찰들이 숨어 있었던 것만 같고 내가 걸리길 바라고 있었던 아. 것만 같이 같고 그냥 서 계시거든요. 어. 그냥. 근데 무단횡단 한 내 잘못인데 너무 슬퍼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 진짜 서럽지 뭐든지. 이게 약간 서러웠어. 별거 아닌 일에도 감정이입이 되는 때가 아마 슬픔이 주는 몸의 변화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시를 좀 들려주세요. 네, 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음. 한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슬픔이 내 몸에서 하는 일은 슬픔을 지나가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 자신을 지나가기 위해 슬픔은 내 몸을 잠시 빌려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실에 숨겨둔 것들을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는 것처럼 슬픔도 슬픔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몸을 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슬픔이 지금 있어. 앓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는 이렇게 해설을 해요. 감기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기어이 알아야만, 우리 몸이 넘어간다. 알아야만 사라지는 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해석은 모든 감정이 기쁨도 분노도 아, 뭐 웃음도 겪어야지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 아. 그런 말을 시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이었죠. 음. 픽사 그 아,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었죠. 거기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할지가 맞아요. 사실 슬픔이 메인 주제죠. 없어졌으면 네, 좋겠는 슬픔이. 어떤 맞아. 존재인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뭐 많이들 알려주고. 보셨을 테니까 뭐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겠지만 방금 얘기해주신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결국에 슬픔은 껴안아야 그거를 막 거절하고 없애야 되라고 하는 순간 더 이상해지는 맞아. 거지. 지하실을 맞아. 숨기는. 저도 이게 엄청 도움이 되는 게 언제였냐면 제가 누굴 위로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힘내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힘들 만큼 다 힘들어라고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멋있다. 대해서 제 반응이 왔었어요. 위로받는 사람이 그게 너무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힘들 만큼 힘들고 맞아. 일어나야 그 힘든 게 다 끝나는데 내가 힘이 안 나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힘내 이런다고 힘이 나는데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맞아. 전혀 힘이 안 나죠. 힘들 만큼 힘든 것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구나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 슬픔도 마찬가지인 맞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내 몸을 빌려서 그 감정이 살고 있는 거다.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용자분이 겪고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지금 지나고 있는 중, 감기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띠지에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시마저 없다면 어떤 언어로 인생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시가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는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제 장문 노트 써놨어요? 앞에다가 아, 써놨거든요. 진짜? 맨날 보려고. 그거를 보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분도 그렇고 누구든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네. 책플릭스